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재고자산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는 재고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실지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실지재고 조사법은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할 때 남아있는 재고를 가지고 판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재고를 판매했을 때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할 때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가지고 단기 판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기록법이 있는데요.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입출고시마다 재고를 기록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출 원가를 설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지재고 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할 때 남아있는 재고를 가지고 단기 판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 자산을 입고하고 출고할 때마다 재고의 수량을 더해주고 빼줘서 바로바로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합법이 있는데요. 혼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재고 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의 장점만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결정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외우실 경우에는 개별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자만 따서 선, 이, 총, 후 이렇게 4가지를 순차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구입한 재고를 각각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실제 물량 흐름과 현재 시세를 가장 잘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별법을 제외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평균법이 있는데요. 이 평균법은 말 그대로 단가를 평균내는 방법이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수량 결정 방법에서 실지재고 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의 차이다라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기록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인데요. 재고를 구입할 때마다 바로바로 단가를 평균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입니다. 재고의 단가를 평균내는 시기가 모든 재고의 구입이 끝난 후에 한꺼번에 단가를 평균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차이는 단가를 평균내는 시기의 차이다라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구입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도 개별법을 제외하고는 매출 원가가 현재 시세를 가장 잘 반영하고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물가 상승 시 매출 원가, 매출 총이 기말 재고의 크기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따른 영향을 위해서 단가 결정 방법 4가지를 순차적으로 앞자만 따서 선, 이, 총, 후라고 외우시면 영향에 대한
부등호 방향이 모두 같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자만 따서 선이총후라고 외우시고 부등호 방향을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할 때 한 번 더 수치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모손실의 첫 번째로 정상감모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량 차이를 정상감모손실이라고 하고, 이때 발생한 영향을 매출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상감모손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량 차이를 비정상감모손실이라고 하고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가 발생했을 때 분계 처리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장부상 재고액이 100만원이고 실제 재고액이 9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발생한 10만원의 감모는 정상감모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정상감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됩니다. 굳이 분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 결산 항목에 실제 재고액인 90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때 차이가 나는 10만원을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비정상 감모손실이 발생했을 텐데요. 이때도 장부상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의 차이가 1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10만원의 차이가 비정상 감모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자동 결산 항목의 기말 재고액에 실제 재고액인 90만원만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전표에 가신 후에 위의 분계와 같이 재고자산 감모손실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10만원 하시고 조교 8번을 걸어주신 후에 이 모든 분계까지가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때 정상감모가 발생을 하든 비정상감모가 발생을 하든 항상 프로그램의 자동 결산의 기말 재고액에는 실제 재고액만을 입력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고 정상감모일 때는 분계할 필요가 없고 비정상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일반전표에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부상과 손실형 가치의 차이를 평가손실로 처리를 하고 이때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단가의 회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평가할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장부상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기말 재고의 단위당 원가가 500원이고 순실현 가치가 1000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돼서 원래 단가인
500원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분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단위당 원가가 1000원이고 순실현가치가 500원일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실현가치인 500원을 개말재고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500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500원 또는 매출원가 500원으로서 분개 처리하시고 대변에는 나중에 가격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원 이렇게 분개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계정의 항목은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서 처리를 해서 재무상태표에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상황과 같이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시 단위당 원가의 가격이 최초 금액인 1000원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미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처리했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변에서 모두 다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쪽 재고자산의 두 번째 부분은 항상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구분에 따른 분개나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